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미용사, 피부, 메이크업 졸업을 하고 네일아트 따고 이용사 따고 저한테 빨리 시작한 만큼 빨리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는 너무 확고했어요. 미용을 하면서 다른 걸 해볼 걸 약간 이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크미의 승현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크미의 승현 실장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네.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죠? 미용을 시작한 지는 제가 15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일을 한 건 1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최고 매출은 3천까지도 찍으시고 네. 실장님이란 진급을 다시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꿈꿨다고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찍부터 어떤 미용이라는 꿈을 꾸는 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미용을 꿈꾸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모가 미용사세요. 이모네 미용실에서 약간 놀이터처럼 놀면서 그렇게 좀 미용을 쉽게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꿈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미용을 보다 보니까 나 맞아요. 이쪽으로 좀 꿈을 꿔볼까 이런 식으로 되신 거죠? 맞아요. 이 정도는 꿈꿀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미 다 모든 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맞아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너무 어리다 하면서 이제 1년만 더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진로 체험 같은 걸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미용 관련 진짜 나 이거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딱 꽂혔던 것 같아요. 약간 실습을 나가는 그 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메이크업 그 학원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바로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미용사, 피부, 메이크업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미용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네일아트 따고 이용사 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재미가 컸나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솔직히 어렸을 때는 꿈이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 빨리 시작한 만큼 빨리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는 너무 확고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실기를 준비할 때는 현장 체험 학습을 일주일을 썼어요. 학교를 가야 될 시간에 그 일주일 동안 실기 그 연습을 한다고 그냥 학원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통학을 3시간 정도씩 왔다 갔다 하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맞아요. 또 알바까지 병행하셨다고. 맞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는 일반 학교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고등학교는 무조건 미용과를 가야겠다. 거리는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봤던 데는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된 노원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성남에 살았어요. 둘 다 거의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은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 얼만큼 배우고 미용에 접하고 할 수 있는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너무 욕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다 잘하고 싶고. 네, 다 잘하고 싶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진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너무 컸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진학을 하고도 제가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약간 대회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용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미용을 할 거면 그래도 내가 나중에 멀리 보면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알바도 사실상 하루 이틀 간 게 아니었어요. 거의 한 주 5일에서 6일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사실상 거의 논 적이 없어요. 그 나이 때 많이 벌었지만 명품이나 뭐 이제 비싼 거는 사실 크게 제가 무력이 없어서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가발 사고 뭐 학원 다니고 뭐 배우고 약간 이런 거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취업이랑 이제 진학이랑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면. 근데 확실히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 나는 진학 필요 없다 이었어요. 완전 확실히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샵을 들어가는 게 1번이었고 친구들 보면 사실상 학교를 가는 의미가 학생의 신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20살, 21살의 그런 기억들을 조금 더 즐기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사실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내가 20살, 21살 조금 덜로라도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지금부터 고생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크게 불편하거나 제가 막 피해를 본다던가 뭔가 아깝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현장 미용, 진짜 현장에 투입돼 보니까 어땠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고 진짜
진짜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샵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샴푸도 안 시키는 매장도 있어요. 왜냐면 그 브랜드만의 그 샵만의 샴푸 테크닉이 있고 또 고객님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게 샴푸다 보니까 한 2, 3주 동안은 진짜 바닥만 쓸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서브를 보는데 사실상 그 19살 애가 미용실에 가서 서브를 어떻게 잘 보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도 왜 못해? 너가 왜 더 나보다 가운데 있어? 사소한 걸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밥을 못 먹어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샴푸를 하게 됐던 게 어린아이의 샴푸였는데 내가 바닥을 안 쓸고 그 애기 샴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내가 진짜 바닥만 쓸다가 진짜 샴푸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 너무 서러웠어가지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배우고 하다 보면서 성취감은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버텨라.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현실 미용이란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랬지만 그만큼의 성취감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눈으로 너무 크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 지금도 행복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한 길만 파오면은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 올인을 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어떠셨어요? 저희 주변 사람들 그래. 너는 미용 안 했으면 뭘 했을까? 미용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뭐 다른 걸 해볼 걸. 약간 이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출근하기 전에 막 진짜 출근하기 싫다 막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상 출근하면 제 방 고객님들 보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한 번도 후회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정 있게 밀도 있게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살고 계시고 좀 더 편하고 싶고 적당히가 좀 더 어울리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현 실장님이 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뭔가 열심히 사나라고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메이크업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또래는 진짜 많이 없었고 거의 뭐 20살 초반에서 중반, 30살까지 다양한 이제 나이대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 저를 항상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나이대로 돌아가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다. 그게 어찌됐든 간에 약간 후회해서 오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을 때 사람들이 약간 나이가 좀 들고 이렇게 하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해를 살아갈 때 되돌아봐도 진짜 다시는 저렇게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자라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후회하는 걸 보면서 난 그렇게 후회하지 말아야겠다.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해를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때는 뭘 했다. 이때는 그래도 이거에 좀 몰두했다. 이때는 이걸 좀 이뤘다 하는 게 한 개씩은 꼭 이렇게 껴서 계획을 하고 좀 이루려고 하는 게 나중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싶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내가 놀지 말걸. 그때 조금 더 할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남들이 얘기하는 그때만 놀 수 있어. 그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하면 저는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사실상 술 먹고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유흥이나 노는 거에 크게 막 그런 거는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더 남는 거는 열심히 했을 때 내가 그런 만큼 이뤄낸 거 그리고 내가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뿌듯함과 성취감이 제일 좀 인생의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작은 거라도 조금 더 내가 진짜 다음에는 이렇게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이 시절에 대해서 혹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하나도 막힘이 없고 정말 내가 좋아서 한 선택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열정 있는 삶이라면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 꼭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듦조차도 결국에는 행복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화에서는 실장님이 실제로 엄청난 고매출을 하고 계시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아주 완벽한 자기관리로 유명하신데 그 스토리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